네, 안녕하세요. 건강 MC 박혜연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죠. 100세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치아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임플란트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비용과 통증, 이런 부분들 참 고민되시죠? 오늘 이 시간 통증과 부작용을 줄이는 최근 임플란트라는 주제로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정현준 원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환자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대체로 이렇게 환자분들이 치과에 오면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시나요? 네, 거의 비슷한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임플란트를 몇 개 심어야 하나요? 때로는 아플까 봐 너무 겁이 난다. 또 먼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치료 기간과 또 몇 번 내원해야 되는지 또 참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새는 임플란트 부작용뿐만 아니고 경제적인 비용 문제도 대표적인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게 걱정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런 고민을 할 정도면 일상생활에서는 이미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걱정 때문에 치료를 차일 피를 미루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마도 이런 걱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늘 방송을 보면 조금이라도 그 고민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환자가 원하는 임플란트의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임플란트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알 거예요. 고생 참 많이 하시죠. 그러면 오랫동안 잘 쓰셔야 되는데 근데 부작용이 생겨버리면 고통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작용이 좀 덜 생기게 그리고 덜 아프게 이 정확한 계획과 노련한 기술로 세심하게 치료를 하면 오히려 그게 길게 볼 때는 통증도 줄이고 또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기술이 참 많이 발달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시간, 통증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최신 기술이 동반된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로 정확하게 그리고 좀 자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수면 임플란트로 편안하게 이런 최신 임플란트 치료 기술은요, 시간과 통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 결과에 아주 만족하시는 편입니다. 이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라는 거는 조금 생소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어떤 원리의 치료법인가요? 네,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는 사전에 3차원 CT 방사선을 통해서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정해주는 기술이에요. 잇몸의 상태, 그리고 기존 치아와 아랫니, 윗니가 잘 물리는지 보는 교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돼서 일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게 합니다. 때문에 실수가 안 나고 정확하게 임플란트 자리를 딱 찾아주는 거죠. 자, 지금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요. 수술 전 미리 컴퓨터 분석을 통해서 잇몸뼈의 어느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으면 딱 좋을지 정확한 위치를 미리 잡고 시술을 하게 돼요. 실제로 시술 직후에 CT를 한번 보시면 임플란트가 제자리에 잘 들어갔나 찍어본 것인데 수술 전에 계획했던 것과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좌우측이 많이 다른 것 같죠? 네. 이와 같이 컴퓨터 분석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심으면 오른쪽 사진처럼 정확한 자리에 상대적으로 쉽게 식립이 됩니다. 이 보시면 임플란트의 뿌리 부분도 평행하게 자리에 식립 잘 된 것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 치아와 교합 등이 잘 마무리된 것이 잘 보이시죠? 아니, 제가 치과에서 내비게이션이라는 단어를 들을지는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영상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거든요. 네, 영상 한번 보시죠. 예? 수술 전에 컴퓨터 분석을 통해서 임플란트의 각도, 깊이와 위치를 딱 정확하게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수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잇몸 절개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붓기나 통증도 많이 줄일 수 있답니다. 그러면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는 어떨 때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치료 방법인가요? 네, 아무래도 임플란트 식립의 개수가 많으면 예. 헷갈릴 수도 있고 그쵸? 또 실수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가 네. 유용한 것 같아요. 네. 요새는 아래턱 신경이나 또 상악동과 같은 중요한 구조물들의 위치를 사전에 면밀히 분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로 수술을 해서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이분은 서울에서 찾아오신 분인데 현재 나이가 82세세요. 예. 정말 예후가 좋았던 사례로 기억하는데 예. 이분이 실은 처음 오실 때 식사하기가 너무 힘들다면서 울상으로 오셔서 저도 참 안 됐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위에 임플란트 틀니를 하셨었는데 네.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다 생긴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틀니의 주변에 염증이 생겼고 또 옆에 상악동도 크기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정말 정확하게 해드려야 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지금은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로 잘 치료한 이후에 정기검진 받으러 오실 때마다 나 먹는 즐거움이 정말 크다 라고 인사를 하시곤 하시는데요. 저도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 화면만 비교해 봐도요. 몇 년은 더 젊어 보이세요. 자신감이 생기고 즐거우니까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제가 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는 사례는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치료 시기 그리고 치료 관리에 따라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 수술로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몇 가지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어떤 분인가요? 이번 사례는요. 인천에서 오셨던 65세 정도 된 환자분이세요. 예. 이 사례도 정말 잘 된, 그러니까 현재 잘 쓰고 계신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면 처음이랑 그리고 시술 후에 그 인상이 좀 많이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엄청 환해지셨어요. 지금 왼쪽 사진처럼 치아가 완전히 없으신 분들은 사진 찍으면 왼쪽 사진처럼 저렇게 입안이 검게 보입니다. 되게 어색하죠. 그러네요. 이런 경우에는 전체 임플란트나 또는 전체 틀니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위의 사례 같은 경우에 자, 처음에 왼쪽 아래 사진 한번 보시면 네. 아래 틀니에 이미 빠져버린 치아로 틀니에 조립해서 계속 잇몸을 누르니까 예. 이 잇몸에 치아 뿌리 자국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는 잇몸뼈가 움푹움푹 패여서 도저히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자, 이럴 때 컴퓨터 분석으로 잇몸뼈가 좋은 자리에 골라서 임플란트를 심어주면 아무래도 예후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정확도가 높다는 것과 안전하다는 장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한 가지 사례 더 볼까요, 원장님? 네. 자, 이분은 경기도에서 오신 55세 남성분이세요. 이 구강 상태 때문에 음식을 씹지도 못하고 또 거래처들 앞에서 잘 말씀하시지도 그리고 하하하 웃지도 못하시겠다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면서 내원을 하셨던 분이에요. 치료 완성 전에는 한 번도 웃음을 보여주지 않으셨는데 드디어 완성 후에는 정말 활짝 웃어 보이셔서 저도 기분이 진짜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웃는 모습만 봐도 아까 전 사례에서도 봤지만 활짝 웃으시는 게 저도 다 뿌듯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치료한 게 아닌데요. 네, 지금 보시는 왼쪽 사진 한번 봐주시겠어요? 모든 치아가 예. 마치 냇가에 갈대가 이렇게 바람에 흔들흔들하는 것처럼 예. 흔들리고 있어서 이런 상태이니까 이분은 입을 꽉 다물기도 힘들고 양치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칫솔모만 닿아도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양치도 할 수 없고 악순환의 연속인 거죠. 예. 얼마나 마음속에 병이 생기셨겠어요? 내원하신 당일에 제가 컴퓨터 분석을 통해서 당일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또 디지털로 작업한 임시 보철을 마무리해드렸고요. 최종 보철물까지 보시는 것처럼 가지런하게 해드렸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은 이렇게 들리기를 사업이 잘 진행되신다고 합니다. 아마 이분이 자신감 있게 활짝 웃으실 수 있게 되고 나서부터 더 좋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람의 인상에서 치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치아 그렇죠. 치료하고 나서 사업까지 잘 된다고 하니까 진짜 좋으시겠어요. 자신감에서 오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이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의 특징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컴퓨터로 분석하니까 아무래도 안전성과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확보가 되겠죠. 그리고 이 절개선을 줄이니까 통증이나 붓기, 출혈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또한 의사의 입장에서는 수술 전에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고 들어가니까 위험도 줄어들고 수술 시간도 짧습니다. 또한 최종 비용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추가적인 혜택일 수 있겠죠.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장점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의사 입장에서는 정확성일 것 같아요. 내가 한 시술이 정확해야지만 네. 오랫동안 탈이 안 나거든요. 또한 부작용도 최소화하고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는 잇몸뿐만 아니라 얼굴도 분석하는 이 안면 분석 임플란트도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거예요? 네, 임플란트를 수술 과정에서 예. 잘 심어드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위에 올리는 보철물, 이 치아 모양이 눈의 위치 그리고 코의 위치랑 예. 어우러져야지만 사람이 자연스럽겠죠? 그렇죠. 티가 안 나야 됩니다. 이런 티 안 나는 자연스러운 치아를 만들기 위해서 안면을 3차원 스캔해서 입체적으로 컴퓨터에 입력해서 보철물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얼굴 입체 데이터를 사용한 보철물이 나오면 아무래도 눈과 이 코를 보면서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보철물에 비해서는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럼 이 디지털 안면 분석을 이용한 임플란트로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도 있을까요? 네, 사례 한번 같이 보시죠. 예. 자, 이분은 환자분 따님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네. 이 서울에서 오신 55세 정도 되는 남성분이셨는데요. 이분이 따님 손에 막 잡아 끌려서 병원에 들어오신 경우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가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실은 치아 모양에 만족해 하시지 못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혹시 아나운서님은 예.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자세히 보면 예. 눈에 네. 이 수평선하고 코의 수직선이 예. 직각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아. 그래서 이 두 선이 직각으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네. 치아의 배열이 얼굴 안면 분석 데이터 없이는 좀 실수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군요. 자, 디지털 안면 분석 그리고 컴퓨터 분석을 조합해서 임플란트의 정확한 위치, 각도, 깊이를 수술 전에 딱 지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를 좀 빠르게 심어드리고 임시 치아까지 바로 달아드렸거든요. 바로 이 점이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의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환자분도 대단히 만족하셨는데 그 결과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예. 이 동영상 보면요, 환자분이 기능을 할 때, 즉 음식을 씹을 때나 갈아 먹을 때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기 치아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신 것 같아요. 어떠한 말보다 이 환한 웃음, 이 표정 하나가 정말 보람이 되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치료법이 있어도 치과 가는 것 자체가 무서운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 치과가 무섭다. 치과 공포증이란 거는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있잖아요. 예. 이처럼 치과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분들에게는 한 가지 선택지를 저희가 더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수면치과 치료죠. 이 수면치과 치료는 의식화 진정법이라고 해서 의식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편하게 치료를 받는 방법입니다. 또한 전담 간호사가 환자 감시 상치를 주시하면서 한눈 팔지 않고 이 주무시는 환자 상태를 꼼꼼히 점검합니다. 이 상태에서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니, 편안하게 수면 중에 치료를 받는다는 게 잘 상상이 되진 않는데 이것도 혹시 영상에 있을까요? 네, 한번 보시면 이건 무슨 소리예요? 네, 이 환자분이 예. 좀 특별히 깊게
잠이 드셔서 지금 예. 코를 깊게 고시고 있는 그런 소리예요. 코 고는 소리예요, 이게? 네. 어머.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이 환자분은 특별히 깊게 잠이 드신 경우인데요. 물론 얕은 진정 상태로 시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환자분들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지만 이렇게 편하게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한숨 자고 나면 치료가 끝나 있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치료가 끝나고 잠에 깨셔서 나 언제 치료해요? 하고 묻는 분들도 종종 계실 정도로 편안한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면 치과 치료 같은 경우는 치과 공포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건가요? 아니면 더 다른 분들에게도 좀 활용도가 있을까요? 사람이 진정이 된 상태에서 예. 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고혈압이 있어서 긴장하면 혈압이 오르시는 분들 그리고 입속에 살짝 치과 기구만 스쳐도 바로 구토나 구역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 진정법으로 수면이 유도되면 굉장히 편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치과 공포증이 너무 심해서 예. 치과 앞에서 서성서성거리면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치과 치료 직전에 긴장 엄청 하시는 어르신분들도 수면 치료를 통해서 한결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시술 후 예후가 좋았던 사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분은 제가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에요. 예. 이분 건설 현장에서 이 가장 무서운 반장님으로 오랫동안 일하신 60대 남자분이신데 예. 이 직업상 전국을 돌아다니시는 분이에요. 너무 식사가 안 되니까 즐겁지도 않고 업무 보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오시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치과 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수면 치료가 아니라면 도저히 엄두가 안 난다. 나는 치료가 불가해. 라고 딱 잘라 말씀하셔서 수면 치료를 진행했었습니다. 자, 앞서 설명을 많이 드렸듯이 이 컴퓨터 분석은 임플란트가 심겨질 자리를 미리 지정해 놓고 수술하는 기술이에요. 때문에 임시 치아도 수술 전에 미리 준비했다가 수술 끝나고 바로 임시 치아를 끼워드린 사진이 가운데고요. 예. 최종 보철물이 오른쪽 사진입니다. 한결 자연스럽죠? 그러게요. 그래서 이분은 아래쪽에는 자연 치아를 많이 보존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새 치아처럼 자연스럽게 해주는 게 관건이었는데요. 그래서 너무 하얗게만 하면 어색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나이와 성별에 맞게 잘 어울릴 수 있게 마무리를 해드린 겁니다. 네. 결과가 아주 좋게 나와서 굉장히 만족해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이 수면 치료 통해서 좀 더 나아진 삶을 사신 분들이 더 계실까요? 같이 보시죠. 네. 이분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피아노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연세는 80대나 되셨고요. 예. 처음에는 제가 믿어지지가 않았는데요. 이분 말씀이 어느 순간 위아래 치아가 다 깨져 나가거나 빠져버리면서 아래 앞니 몇 개 빼고 다 무너져 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과정 중에 은퇴를 하시게 되고 자꾸만 제자들 모임도 피하게 되셨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네. 또 이분도 80대 연령이신데 혈압, 당뇨, 고지혈증, 게다가 치과 공포증까지. 저렇게 멋지고 세련된 분이 그동안 치아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겠어요. 그러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 치열 중에 괜찮은 치아는 아래 이빨은 최대한 살리고 위에는 임플란트를 가지런히 심은 결과가 오른쪽 위아래 사진이에요. 이걸 하는 과정은 수면 치료를 해서 때문인지 편안하게 받으셨고요. 예. 결과적으로는 지금도 오랫동안 사후 관리해드리고 있는데 본인도 잘 유지하려는 마음이 커가지고 이런 사례는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치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치료 관리가 또 안 되면 임플란트를 아무리 잘 해놔도 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다수의 임플란트나 예. 또는 전체 임플란트와 같이 큰 치료를 받은 사례들은 첫째, 치과를 자주 방문해야 돼요. 그래서 원장님께 자주 보여줘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처치를 바로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워터픽이라고 불리는 이런 고압 수압 세척 예. 기구들도 있어서 임플란트 치아의 머리와 머리 사이에 물을 분사해서 청결하게 해주는 기구예요. 이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사용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꿀팁이네요. 제 주변에도 요즘 그거 많이 쓰는 것 같긴 네네네. 하더라고요. 다음 사례 또 계속 이어서 볼까요? 한번 보실까요? 예. 이분은 역시 사업을 좀 크게 하시는 분이셨는데 인천에서 오셨던 60대 환자분이셨어요. 네. 지금 왼쪽 사진 보면 앞니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앞니가 없음에도 틀니를 사용을 못해요. 구역질 때문에. 남아있는 몇 개 안 되는 어금니로 예. 살살살살 씹다가 나중에 남아있는 어금니 치아들이 위아래만 닿기만 해도 흔들리고 아파서 입을 다물지를 못하겠다고 오셨어요. 지금 사진 보시면 앞니가 텅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상이 좋으신 분인데 오해할 뻔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고정식으로 치아가 들어가게 되면 예. 이 환자분들이 나 젊어진 것 같아. 얼굴이 좀 바뀌었어. 그리고 식사가 즐거워. 그래서 자신감이 들어.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원장님, 이런 사례는 임플란트를 도대체 몇 개 정도 심어야 이렇게 환한 웃음을 볼 수 있는 걸까요? 웃음은 개수랑은 상관은 없고요. 예. 이 사례는 위에 10개, 아래 8개, 총 18개 정도 식립을 했습니다. 얼핏 좀 개수가 많다 보일 수도 있지만요. 예. 어금니가 전부 다 있는 상태를 만들어 드리려면 예. 이 정도 식립이 필요한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 계속 이야기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그렇죠.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 임플란트 식립 개수는요, 환자의 성별이나 나이, 그리고 체중이랑 얼굴 크기까지 고려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 정확히는 이 씹는 저작근의 두께를 저는 보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이 강호동 MC와 유재석 MC는 얼굴형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강호동 씨 같은 경우에는 더 단단한 임플란트가 좀 더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사진 한번 보시면 예. 오른쪽 사진에 비해서 왼쪽 사진의 다리는 이 다리가 지지대가 적게 세워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은 기술력과 관련이 좀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지어진 다리들은 지지대 사이의 거리가 조금 더 넓어도 다리가 무너지지 않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도 환자의 나이, 성별, 얼굴 형태를 잘 봐서 그리고 임플란트 간의 연결 부위를 조인트를 두껍게 만들어주고 임플란트 식립 개수를 정하면 이 개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사례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좋습니다. 사례로 예. 한번 볼까요? 예.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서울에서 오신 70대 남성 환자분이에요. 위턱은 앞니가, 아래턱은 어금니가 완전히 상실이 돼서 엇갈리게 물리는 그런 분이신데요. 자, 임플란트 개수를 최대한 줄여주고 네. 또 무리한 뼈 이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만족해 하시는지 알 수 있죠. 위에는 간단하게 틀니를 이용하면서 아래는 임플란트 개수를 줄이고 뼈 이식도 줄였기 때문에 네. 비용이나 공포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었고요. 결과적으로는 만족감은 높이고 예. 비용 부담은 줄이고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환자를 이해하고 나서 진단하고 치료한다는 게 좀 공감이 되는데 다른 사례 또 하나 더 볼까요? 네, 이분은 25년 정도 대학병원에서 잘 만든 틀니를 쓰고 계셨어요. 예. 그런데 실수로 그만 넘어지면서 이 틀니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오셨을 때 이미 연세가 80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담되는 치료, 부담되는 비용, 너무 많은 개수의 임플란트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부담을 느껴 하시더라고요. 때문에 환자분을 상담하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위에는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틀니 새로 만들어드리고 아래는 고정식으로 하되 좀 적은 개수로 임플란트를 심어서 고정식으로 만들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예. 이 보철물이 입안에서 어쨌든 떨컥거리고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지 환자분께서 말씀, 식사, 네. 자신감 모든 면에서 편안함을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임플란트 치료 후에 더 만족할 수 있는 관리법 알려주시죠. 네,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예. 임플란트 치료 후의 주의사항은요. 일단 수술 후 다음 날에는 큰 부작용이 없는지 소독을 위한 내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료 직후에 너무 뜨거운 음식 그리고 너무 딱딱한 음식은 무리가 되니까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구강 내에 너무 강하게 세척하면 잇몸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식사 후에는
칫솔질이나 청결 조치를 꼼꼼하게 하시고 염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술 후에 일주일 정도는 운동, 그리고 사우나, 또한 음주나 흡연은 자제하시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이 시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정현주 원장님과 함께 이 통증과 부작용을 주는 최근 임플란트라는 주제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 치료 효과 역시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통증이 생겼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을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